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계기를 표합니다. (89페이지) 할 차례죠. 이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켰습니다. 그래요? 여기 켜져 있는데 그게 켰습니다. 네. 안 그러면 약이 없던지. 아니요, 네. 약이 없. 이상하네. 약이 다 떴더니. 왜냐, 이러면 불이 탁 와야 되는데, 불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약이 다 떴다. 근데 이걸 저번에 한 번밖에 안 쓴 건데 벌써 바꾸기가. 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나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전변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89페이지 셋째 주 다음은 제1개송의 마지막인 이 능변은 능이 변한다는 것, 능변은 오직 셋뿐이다 라는 구절에 대해 살펴보겠다. 각가지 아와 법을 만드는 것은 능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와 법을 만드는 건 아리아식, 말라식, 의식이 이제 아와 법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전변을 같은 개송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제1개송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변의 산스크리트어는 파리나마이다. 그런데 현장은 개송 시에서는 파리나마를 소변으로, 개송 뒤에서는 능변으로 번역한다. 현장이 무슨 의미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였는지는 그 이유를 현재는 알 길이 없다. 이건 아마 문장을 봐가지고 소변, 능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다 된 것 같아요. 약이 다 된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요. 전구를 하락해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제1개송 중의 세 종류라는 것은 초능변, 제2능변, 제3능변을 말합니다. 초능변의 아리아식을, 제2능변은 말라식, 제3능변은 제6의식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각가지 아와 법을 만드는 것이 능변이라 했다 했죠. 능이 변한다 하는데, 이 식이 이제 그럼 아리아식은 소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말야식이 능변이기 때문에는 아리아식은 소변이 된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아와 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예, 자아로 여긴단 말이에요.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자아로 여기면 어디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아리아식은 본질이 무하지만은 말라식은 그를 자기다,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말라식이 능변이 되고 아리아식은 소변이 되는 거죠. 변하는 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착각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은 이제 사물을 볼 때, 의식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면 딱 고정되게 보이거나 분리되어 보이거나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래 누가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의식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본다면은 의식은 능변이 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소변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은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이 발현돼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소변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죠? 그 왜 시간이 잘 됐는데 왔다가 약을 이렇게 바꿔보든지. 저번 키에 나왔던 거기 들어갔잖아. 예. 배터리가 한 마리 켜지고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재하는 자아를 얘기해. 내 안에 뭐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자아를 얘기하는데, 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마치 자아가 있고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오온도 포함됩니다. 몸과 마음도 법에 해당합니다. 단 그 속에 주재하는 자아만 빼버리면은 다 법이에요. 예, 오온도 법이고 보이 들리는 이 세계도 법이고 온 뭐 우주계가 다 법이라고 봐요. 되다 안 되다 그러네. 접촉이 안 돼. 그래요? 어쩌는 느낌이 있는데. 밧데를 믿고. 그럼 마이크가 문제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그냥 오늘은 처음에 꺼버리죠. 예. 예. 또 선발. 예, 육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능변이라 하는 능이 이제 변화하는 주체를 얘기하고요. 소변이라 하는 거는 바로 그 대상을 얘기합니다. 변하는 바의 대상을 얘기하는데, 능변, 소변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관과 객관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주객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마음이 객관의 대상을 인식할 때는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능변이라고 할 수 있고, 능이 변하는 바의 대상은 소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와 법을 만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그렇다. 의식과 말레식과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와 법을 만든다 하는 거.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아와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 아를 얘기할 때는, 자아를 얘기할 때는 세소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락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불멸의 아. 예. 그러니까 영혼 같은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도 어떤 실체가 있고, 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그것도 역시 마음이 만든 작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와 법을 만드는 게 바로 의식과 말라식과 아리아식 이 세 가지 마음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능이 변하는 것은 변하게 하는 그 주체는 아리아식이고 두 번째는 말라식이고 세 번째는 의식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삼능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위 이숙 사량급 로별 경시이었습니다. 이 상능변에 대해서 이제 그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1개송 뒤에서 말하는 삼능변 세 가지 능변을 제2개송 서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능변은 이숙식으로, 제2능변은 사량식으로, 제3능변은 요별경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는 특징이 나타났어요. 이숙식,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읽는다 하는 거죠. 달리 읽는다. 이게 아주 재밌는 용어예요. 선인선가 악인낙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행을 하면은 선한 결과 오고, 악행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 그게. 이숙이니까. 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숙식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우선 그 이숙식, 아리아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인간이 이 자체 그냥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어요. 우선 아리아식을 단순히 육체 속에 있는, 뭐가 최심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인간 자체를 그냥 아리아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 우주계의 자체 전부 다 아리아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해심일경에 이제 보면은, 그 해심일경과 해심일경 소를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래식이 다른 이름이 아타나식인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육체를 이룰 때 이걸 주도적으로 육체를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면 아리아식이다. 그냥 아타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리아식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자기가 육체를 만들어 놔놓고 그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육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육체를 만든 거는 결국 아리아식이고 만들어진 것도 아리아식의 모습이라고 뭐 틀리지 않는 거죠. 육체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리아식에 있는 수많은 종자, 정보가 있다. 정보가 발현해서 나타난 세계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그는 온 우주에 그냥 아리아식이야. 그래 보면은 우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숙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행위 결과 아리아식이 다 정보로 다 남게 됩니다. 그 남게 되는데 그것이 또 발현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이숙이라고 그래요. 달리 읽는다. 그 어디서 그래 되느냐? 처음엔 선과 악, 여기 이숙식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는 뒤에 가서 아마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숙에도 이제 이 세 개가 있거든요. 뭐 변이 이숙이라든지 뭐 이시 이숙이라든지 이류 이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삼이숙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사실은 안 했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죠. 우선 이제 이숙에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선을 짓든 악을 짓든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아래식에 딱 저장이 되면은 선, 악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 뭘로? 그냥 무기입니다. 그럼 달리 이거죠.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무기 상태에서 딱 튀어나오면 또 선의 모습으로 나오거나 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숙이에요. 더 달리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식이라 하는 게, 그 달리 있게 하는 몸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이건 옛날에 이제 한번 한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기 그 인디언들의 전설에 보면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생 염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이 어느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어떤 동굴에 갑니다. 동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사냥꾼도 이 동굴을 알지 못한다 하고 데려 들어가요. 데려 들어가니까 거기는 무령도원이라. 근데 희한한 것은 염소와 사람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같은 의자에 염소도 앉고 사람도 앉고 그 세계는. 근데 바깥의 세계는 사람이 염소를 잡는 세계인데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내가 이제 이 야생 염소 껍질을 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안에 있는 숫 염소를 싸워서 이기면은 암 염소는 전부 당신 아내가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숫 염소의 가죽을 쓰고 숫 염소가 됐어. 그래서 그 이제 동굴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다 이겼어. 이기고는 이제 그 동굴 안 암 염소와 이제 교미를 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새끼 염소는 잡지 마라. 당신 자식이니까. 암 염소는 잡지 마라. 당신 부인이니까. 순 염소는 잡아도 된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영혼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은 다시 보면은 동굴 안하고 밖이 다르다는 거죠. 동굴 밖은 사람이 염소를 잡는 세계, 불평등의 세계인데 동굴 안에는 사람과 염소가 같이 사는 평등의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이 의식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놈의 종자가 정보가 아리아식에 들어가 버리면은 선악의 모습이 없는 거야. 달리 읽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리아식이 뭔가 하면 이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 이숙식이야. 아리아식이 달리 있게 하는 몸통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탁 튀어나오면은 발현되면은 또 선악의 모습 결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이 이숙이라 하는 이숙식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숙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변이 이숙이 있어요. 변이 이숙. 변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원인이 다른 결과를 이어져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 다른 모습의 갑으로 탁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이 되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악행을 저질렀다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으면은 악한 가부가 분명히 올 건데 이 악한 가부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내가 나쁜 짓 했으면 나쁜 결과가 오겠지만은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자면 큰 물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같은 그 그릇에다가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똑같이 짜는지 모르지만은 한쪽에 더 큰 그릇에 물의 양이 많으면 같은 소금을 넣더라도 큰 그릇에 소금물은 덜 짜다. 그거 마찬가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선유사 같은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살인하고 살생을 목적해서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태어난 거 봐.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 왜 결과가 다를까? 그런데 내가 남을 죽이고 살생하는 그 가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맞긴 맞는데 지옥이 아니고 왜 사람이냐? 나쁜 짓 억수로 했지만은 좋은 행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리 이제 가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일찍 죽을 것 같으면 전생에 살생한 가부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변약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생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 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을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달리 읽는 성질이다. 그 달리 읽을 수 있는 몸통이 바로 아리아식이다. 그래서 이숙식이라고. 그런데 변이이숙이라는 말이고요. 이류이식이 있어요. 류락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류락하는 종류를 얘기하는데 이 생에서 인간인데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법이 없어요. 다른 종류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개는 주인의 사랑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내도 끌안고 자고 뽀뽀하고 이러더니만 개가 죽으니까 49세까지 지내셨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이 개는 도대체 어떤 복을 지어서 그러냐 이거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은 거야. 근데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 개로 태어난 거야. 사람이 개로 태어났는데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주인의 복 받고 49세까지 지내주는 일까지 벌어진 거지. 근데 인간이 개로 왜 태어나느냐. 이를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복을 많이 지킨 지는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스님은 바로 어리석은 복이 많아서 그래 치복이라고 이렇게 복을 지키니 지혜가 없는 복이야. 그래서 아마 인간의 보다는 무지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겠죠. 남에게 베푸는 복을 많이 지었긴 지었는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건 이류이숙이라고. 그 다음에 이시이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시간이 달리 해가지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상대를 한 대 때렸어. 때리니까 상대에 맞아 분이 안 풀리면 바로 주먹이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즉각 바로 가보가 맞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달리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때렸는데 상대의 힘이 약하니까 반격을 못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 때리는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또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다음 생에 가서 맞은 것을 그 사람이 분풀이를 한다든지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익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시숙이라고 해요.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근데 이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 생과 저 생을 뭐 오고 가든 3세를 오고 가든 달리 익을 수 있는 몸통이 뭐냐? 아리아식이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 굉장한 이야기냐면은 언제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하는데 아주 대단한 얘기.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선행을 지금 선한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말이죠. 이렇게 그 증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내 선행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 나쁜 안 좋은 값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 얘기하자. 그래 왜 그 달리 바뀌지느냐 이러면 선행을 했지만 악행을 더 많이 지어버리면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인과응보라 하는 게 이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남자로 태어나서니까 다음 생에 남자, 천만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 여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옥, 축생, 아수라, 그 아기, 인간, 천사 이 6 정도로 나누잖아요. 이 6 정도로 나눠가지고 달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리아식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숙식이다. 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달리 있게 하는 마음이다. 그게 아리아식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사례가 있느냐 이러면 그 노스님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노스님한테 또 찾아갔더니만 노스님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 전생을 또 보더니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장경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시장경 내용은 인과에 대한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시장경을 읽었어요. 또 읽었는데 애가 딱 태어나면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뭐 불교를 믿더니만 애가 태어나면서 죽어버렸네? 이래 막 비난이 쏟아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이 젊은 부부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노스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노스님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아이고 그 애 잘 죽었다. 아니 왜 잘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 태어난 애다. 예. 그 원수를 갖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인 깜짝 놀라면 어떻게 아시니? 그 집안 알고 보니까 백정의 집안이야. 특히 돼지를 전문으로 잡는 집안. 얘기하자면. 그래서 안 죽을 때 안 좋게 죽었는데 전부 다 비밀로 했는데 노선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숙명통에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돼지 영혼이 이 집안을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그 며느리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줬더니 인과법에 대해서 인과의 무서움을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알고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음 얘기하자마자 원수를 갚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 김미 그 보니까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그렇게 이쁘고 깨끗하고 선하게 보이더래. 예. 그런데
며느리에게 시장경을 애를 가져서 읽어라. 근데 그 며느리가 읽더라. 그 태어난 애가 굉장히 깨끗해요. 보니까 인물도 하나고 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이게 아리아식이라 그런다면은 자기 바꾸는 분명히 원수를 갖고 태어나려고 했는데 지장경 읽어줌으로 해서 뭐가 바뀌 이숙이 된 거죠. 달리 읽어버린 거죠. 자살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노선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첫째, 이숙식이란 8가지 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숙이란 이류로서 있다, 다른 종류로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전의 원인과 나중의 결과가 다르게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숙식에 대해서는 아리아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뒤에 나오겠네요. 예. 아리아식에서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자, 둘째는 사량식. 이거는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사량식이란 말라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량식이란 생각하여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말라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헤아리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식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 있게 구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 의식이기 때문에 보통의 의식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마음이다. 이 사랑식에 대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해서 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식이에요. 근데 앞에 향자고 항사랑이라는 말이 항상 상자 붙습니다. 왜 그런 말을 붙는가 하면 아리아식이 24시간 넓게 있기 때문에 말라식도 24시간 늘 아리아식을 쳐다보고 내라고 하니까 항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기 자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구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한다 하는 그 자기락 하는 게 누구냐면 아리아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은 자아관념,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왜 자아의식이냐? 이 아견, 아예, 아만, 아치 이 네 가지 근본 번뇌를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중심이 아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의식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심층 의식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잠자는 것 같다 하면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례를 이제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애기 있잖아요. 애를 젖을 먹이려 하니까 젖을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젖 먹이는 법. 그러다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면은 애가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해. 비몽사몽간이 돼. 그럼 젖꼭지를 탁 우유병을 입에 물리면은 쩍쩍쩍 잘 빨아먹어. 우유 먹이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비몽사몽의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죠.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빨아먹거든. 그러면 그것은 의식이라 하기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말라식의 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게 이제 석상사에, 중국 석상사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한번 갔습니다. 송강도 방장 스님 모시고,
13개 손정사찰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비포장 도로에다가 버스가 덜컹덜컹거리는 참 타워에 아주 불편해요. 근데 조선족 가이드는 거기서 잠을 자. 그래 손 하나는 뒤로 잡고 발은 문인데 이게 덜컹거리면 문 열리면 안 되니까 턱 공구고. 근데 코를 걸면 자는 거야. 신기한 일이죠. 코고 자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손도 놓지 않고 발로 공구면서 잘 수 있을까? 이건 말라식 작용일까? 하여튼 의식 상태는 아니니까 손도 안 놓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요, 이 말라식을 전념이라 그러고 의식을 후념이라 그래요. 그 사이를 덩무관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각이 딱 지나가면 그거는 말라식이 됩니다. 지나가면. 그래 밥안가로 들어가는 거죠. 잠재의식을, 밥안가는 잠재의식입니다. 밥안가로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뒤에 또 의식이 탁 일어난다. 그래 이게 말라식과 아리식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방가라 하는 것도 이제 아비달마는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의식으로 얘기하는데 잠재의식은 유식에서 말라식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나간 생각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어쨌든 이 사량식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량식을 다른 말 염오식이라고 그래요. 염오. 오염되어 있는 거죠. 왜 염오식이라 하는가 하면 이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오염시키고 의식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왜 오염시키는가 하면은 자아락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아리아식을 자아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염시키는 주변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 의식상에서 내다 너다 하는 것도 말라식의 영향을 받았어. 내다 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 안 상하니 사니 마니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얘기하자면 이 이제 절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건데 부부 싸움 해가지고 사니 안 사니 이런 사람이 뭐 가끔 한 번씩 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는 부부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사니 안 사니 이러는데 저런 꼴을 보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않네. 사니 안 사니 이러면 밀고 당기고 이러면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러면서 출가 잘했다. 저런 걸 안 보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죠? 사니 안 사니 이러면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출가를 하는 게 좋겠어. 그런 늦기 전에 사니 안 사니 하지 말고 다 이혼해버리고 그냥 요새는 60대까지만 60세에서 받아주는 거던데 그것도 저기 뭐야 그 퇴직자 중에서 지식인들만 아마 그렇게 받아주면 뭐가 있는 거야 저기저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뭐 그럴 거예요. 예를 뭐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 그런 말 들었어요.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인데. 요즘은 졸혼이란 말도 쓰잖아요. 졸혼. 예? 결혼 이제 졸업했다고. 아니 그런 사람 그 졸혼에 혼자 살 게 아니고 절에 와서 그냥 불법되고 명상하고 이러면 좋잖아. 그거로 또 포교도 하고 얘기하자면. 예? 그래 같이 살기 좀 뭐 어렵고 뭐 결혼했으면 절에 와서 살면 좋지.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는데. 안 그래요? 다 먹여주는 예? 거거든요. 몸만 가면 다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럼 그는 저기 결혼해가 이혼해버리면 되죠. 결혼은 이혼과 똑같으니까. 예? 이혼하고는 다른데요. 예? 네. 일단 공식석상에 해야 될 건 다 하고 같이 살지만 않고 자기 생활. 예. 밥만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혼하고 똑같은 거지. 어제 나도 그래. 호적은 나놓고. 호적은 놔두고. 이혼은 호적은 시작하래. 그렇게 전에는 뭐 출가 못해서 안 받아주잖아. 예. 그러니까 뭐 결혼할 생각이 되면은 이혼해버리고 저리 도는 게 낫다 이 말. 자, 셋째 요별경식은 요별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분별해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별경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전오식과 추리, 판단, 감정, 의지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6의식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통칭한다. 안식은 시각이죠. 시경은 시각, 청각, 후각, 후미가 촉각. 예. 거기다 의식. 그러면 총 6개의 마음은 대상을 분별하는 식이다. 그래서 요별경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식, 이식, 비식 같은 경우는 감각인데 대상을 어떻게 분별할까? 분별합니다. 머리로 분별하는 건 아니고 즉각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별경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그런데 제가 앞에 이제 능변식, 능이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라 하는 것은 주간, 객관에 상대했을 때 일어난다 이러는데 이 요별경식은 분명히 주객이 상대하는 건 맞아. 그러나 아리아식은 말라식은 상대가 있느냐? 아리아식이라 하는 상대가 있어. 그럼 아리아식은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아리아식은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 그럼 뭘까? 어떤 대상이 있을까? 아리아식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자연계. 자연계가 바로 인식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 몸뚱아리가 인식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아리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정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인식 대상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보이고 들리는 자연계도 아리아식의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육체도 아리아식이 만들었어. 종자도 알고 보면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 객관이라 하는 게 다 아리아식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능변을 합니다. 근데 요별경식에서는 이 드러나 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아리아식은 드러나 있지 않는 거라.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요별경식은 대상을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여 사색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요별한다는 것. 우리들은 오감의 기능이나 능력에 의해 식별하는 범위가 한정되고 의식작용의 차이에 따라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지식이라든지 생각, 경험, 내용, 감정 이런 거네요. 이런 차이에 따라 이해의 범위도 다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각 능력은 감각기관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각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자, 여기에 이제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콜럼버스가 저게 흰 대륙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큰 구람이 바닷가에 있었지만은 인디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디언들 한 번도 그런 큰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배가 있어도 안 보였다는 거죠. 네, 재밌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유식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보고. 이런 걸 이제 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있는데 동서로 이렇게 나눠졌어. 같은 한 나라에 둘로 나눠진 나라인데 A락하는 나라하고 B락하는 나라가 환경이 다른 거예요. B락하는 나라에는 막 뭐가 우박 같은 게 떨어지고 별똥이 떨어지고 막 흉흉한 거야 날씨가. 그런데 A락하는 나라의 하늘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달리게 같은 환경인데 왜 달리 보일까? 그걸 유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집단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달리 보이고 안 좋게 보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애락하는 나라에서는 맑고 깨끗하고 하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전부 다 마음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능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거죠. 이처럼 감각기관의 한계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교양의 한정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유가행파는 요별경식 제3능변이라고 이름합니다. 요별경식에서 이제 이런 날 보는데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게 뭔가 뭐 자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 정보에 의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과음을 지금 막 불러도 본체 맞춰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그게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도 막 부르는데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사지. 밖에 무슨 소리인가요? 바람 쏠 때. 밖에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야. 그 가을 같더라고요, 밖에는. 오, 그래요? 비도 좀 옵니까? 비가 오진 않아요. 바람이. 바람만. 바람이 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산은 좋아. 부산은 왜 좋으냐면, 태풍이 오고. 태풍이 오는구나. 바닷가가 있으니까 겨울에 별로 안 춥고 여름에 별로 안 더워요. 바람 불고 이러니까. 부산이 참 좋아. 그런 거. 부산 사람들은 진짜 대구 사람보다 몇 배요. 대구에 어디에 갈 데도 없어. 갈 데는 산밖에 없어. 여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자, 이와 같이 육아행파는 우리의 마음을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식사상을 이렇게 나누어 분석한 이 마음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8가지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 자, 아리아식은 어떤 마음인가? 유식 30송에서 아리아식에 대한 설명은 제2개송 CD부터 제4개송까지이다. 우선 한역본과 산스크리트어본을 살펴보겠다 이랬네요. 한번 보죠. 한문의 초아리아식 이숙 일체종 불가지 집수 처료상 여촉 자기수상사 상유사수
시 무봉무기 촉등 영여시 향전여 폭류 아라한 위사. 이 아라한이 되면 다 없지네요. 해석은 이러네요. 촌능변은 아리아식이다.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일체 종자식이라고도 한다. 아리아식의 소요는 대상이에요. 인식 대상은 불가지 집수 종자 유근신, 그러니까 정보와 몸이죠. 유신과 불가지의 처이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불가지는 처는 기세감을 얘기합니다. 이 자연계를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의 능이 반연하는 것은 불가지 요별이다. 아리아식은 언제나 촉자의 수상사와 함께 활동한다. 아리아식은 오직 사수와, 그러니까 괴로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감각과 상응하고 무봉무기다. 무불악하는 덮임이 없다 이거요. 그래 아리아식은 번뇌에 덮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예요. 백지와 같아요. 촉등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아리아식은 항상 풍요와 같이 변화한다. 폭포수같이 막 그런 변해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라한 단계에서는 아리아식을 버릴 수 있다. 아라한 되면 아리아식을 버리거든요. 제가 전번에 개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이놈 개가 카페트 위는 잘 다니는데 이런 강화마루 위에서는 다리를 떨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개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제가? 네. 예? 안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드려요. 개는 푸들인데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카페트 안에 잘 돌아다니다가 강한 마루에 딱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못해 다리를 팍 뜨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식일까 유식이 아닐까? 유식.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식 무경이라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왜? 개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가 마음이 있다 하는 거 아는 거는 개도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하고 감정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개도 유식 무경의 경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개가 왜 이러냐 이러니까 전문가 얘기 그런 거 아마 강한 마루에서 쫄도 미끄러져서 땅 타고 넘어졌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놈 개가 넘어진 그 경험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뭐겠어? 정보잖아요. 종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면은 이 카페트를 갖다가 깔고 그다음 강화마루, 카페트, 강화마루, 카페트 이렇게 해놓고 먹이를 딱 주면은 먹이 가도 오라 그러면은 강화마루를 건너와야 되거든. 네. 짧으니까 건너오자. 그다음 좀 더 멀리. 이래 결과서는 예, 강화마루를 잘 걷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유식이야. 야, 그래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 귀신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당할 것이다. 귀신도. 그럼 귀신만 그렇게 해서 지옥 중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말 맞다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달마 어록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떨어질 자는 지옥이 보인다네. 그럼 보이면 지옥에 떨어진다네. 그 순간 예,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어떤 방법? 공성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옥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지옥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잘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고사도 있어요. 유식이라 하는 거.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마왕파순이 제석천왕이 없는데 들어가서 제석천왕이 앉는 자리에 탁 앉아. 그래 제석천왕이 인드라 시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와가 칼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할 때마다 키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가. 그럼 나중에 이제 제석천왕 궁전이 물질판이야. 너무 커져가지고. 제석천왕이 딱 와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 딱 한마디 딱 해. 마왕파순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인사를 딱 하고 악수를 딱 청하니까 키가 딱 줄어들어. 그래 신하들과 군사들이 알고 아이고 어깨가 아프지요. 어깨도 주물러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마왕파순의 키가 점점 줄어들어 쏙 사라져. 이것도 유식입니다.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어째서 그러냐 이거죠. 마왕파순이라 하는 게 이제 보십시오. 그 혹시 이제 누가 이렇게 청탁하러 갔는데 화가 나 있다. 그럼 화난 사람한테 청탁을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이 청탁하러 간 사람이 화를 내게 한 건 아니거든.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청탁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딱 지나야 돼. 하루 딱 지나면은 화 나오면 딱 깔아앉으면 가가지고 청탁하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야. 화난 사람에게 청탁하고 이러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어. 불 지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더 감정이 불을 지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 되도록이면은 충돌을 하지 말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소를 지고 상냥한 그런 음성으로서 그 상대를 대하면은 그 사람 감정이 이렇게 깔아앉게 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 마왕파순의 키가 적어지는 이유가 그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 서로 각방서자 냉랭해지고 이러면 그 화해하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도 알아요.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아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아내의 그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여자의 특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자는 탐욕 힘이 강해요.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선물을 하면 돼. 그럼 딱 풀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이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유식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탐욕 힘이 강하다는 건 탐욕이라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이상은 잘 안 풀어질 건데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면은 마음이 싹 풀려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는 탐욕의 힘이 안 강하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정말.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경전에도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때때로 폐물을 사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때때로 선물을 사준다고 집에 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보고 가는 선물 속에 그럼 남자는 였습니다. 남자는 붙는 힘이 강해요. 얘기하자면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밖에 나갔을 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폭발합니다. 그때는 이제 비위를 살살살 맞춰주는 거죠. 아유 당신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더 기가 살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라 하는 곳이 미국에. 그래서 이제 명상 지도를 요청이 있어서 갔어. 갔는데 이제 강의해주고 이러는데 한 분이 전 시간이 돼서 가야 됩니다. 아니 왜 가느냐고 뭐 이제 이분이 학교 선생님 뭐 퇴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이러는데 제가 가야 되는 이유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경상도 남자인데 무뚝뚝하고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기만 아내를 자기를 낼씩 부려먹고 이래서 젊은 시절은 막 엄청 싸웠대.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싸움 속에도 애가 이제 한둘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대. 요즘은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잘 보면은 너무나 재밌고 귀엽고 그렇대. 싹 바뀌어버렸대.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어느 모임에 딱 가가지고는 자기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기 아내한테 다 물어본대. 물어보고는 마치 자기가 안 것 같이 딱 얘기를 한대. 근데 딱 들어보니까 잘못 얘기하니까 자기가 또 정정을 딱 얘기 딱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 입을 탁 막아보고 못하게 탁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얘기하고. 그 밖에 나갔을 때는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집에 들어오면 막 잿더리 가져오느라 물 가져오느라 막 시키고 이런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번 나가면 막 몇 달째 안 들어오고 막 이랬대.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인데 말년이 돼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 꼭 붙어 있으면서 자기 마누라만 찾는다 이게. 찾는데 이제는 그래 하는 그래서 또 어린애 같고 그래서 자기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재밌는 보사다. 자, 해석법죠. 92페이지. 전부 다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한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변화적 성숙태. 그래, 변화적 성숙태라고 하는 이숙이죠.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라고 불리는 인식이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종자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자가 발현돼가지고 그 아리아식은 내재적인 소재에 관한 인과관계와 외래적인 장소의 인식을 명확히 감지할 수가 없다. 그래 불가지라 알 수가 없다. 최심청 의식은 아니고 의식상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리아식은 언제나 대상과의 접촉, 대상으로의 지향, 대상의 감수, 대상의 표상, 대상에 대한 심적인 움직임을 동반한다. 이거는 이제 촉자기 수상사를 얘기합니다. 그 오변이 심습니다. 다만 그곳 아리아식에 있는 대상의 감수는 감성적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무기이다. 그러기에 서로 상응관계는 무기만이 상응한다. 또한 이것 아리아식은 궁극적인 이상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무복무기이다. 쉽게 말해서 번뇌에 덮여 있지 않다. 똑같이 이것은 대상과 접촉 등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 아리아식은 강의 급류와 같이 항상 변화를 계속한다. 그것 아리아식은 아란에 도달했을 때 그 기능을 잃는다. 자, 여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 급류 물 흐르는 같이 흘러간다. 이 폭류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불교 수행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생각을 끊어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을 끊어 없애고 이게 불교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생각을 끊어 없애고 완전히 생각을 없애버리는 수행은 외도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조 단계에 보면은 이 마음은 마치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하고. 근데 이제 섭대승론에도 보면은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말하는 거는. 자, 그 중에서 이 수습차제락 하는 책이 있는데 연하계락 하는 인도 승려의 그 수행 논수예요. 거기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 강의를 이제 한 책이 있습니다. 수행 단계락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고의 작용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무하락하는 걸 명백하게 잘 드러나는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유아를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논박을 할 수가 없다. 왜 논박을 못하는가 하면 자기 사고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대의 유아락하는 주장은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사고작용을 못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스님 같은 분은 돌덩이라도 고목같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잡담기 일어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없애라. 그리고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요래나 놓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생멸이 없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멸이 없는 공을 보라. 생각이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승각이 가면은 연기적각 생각이 일어난 즉시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뭘? 흔적이 없는 것, 자취가 없는 공성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생각을 공으로 본다 하는 것은 생각이 난다 하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생각이 사라져도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자려고 하는 것도 딱 살펴보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이 종소리와 같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흔적이 없어요. 소리가 흔적을 안 남겨. 이거가 마치 생각은 일어나는데 이 생각에는 자취가 없어. 찾아보면. 그래서 연기적간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바로 알아요. 뭘? 공성을 알아요. 이 수행법이 승가기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할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자성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망념공공인 줄 알게 돼요. 아, 생각이 자체가 없구나. 자체가 공이라 하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무래도 본래 공하다. 그래서 이걸 망념공공이 근데 저걸 잘못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뭐 온갖 망상해도 망념공공이고,
온갖 나쁜 짓 해도 망념봉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그 다 망념봉공이 아니냐 이게. 본래 공한데. 그럼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그 나쁜 짓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안 그래? 망념이 본래 공하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따라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다 자취가 없음을 보기 때문에 그놈 생각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행위로 안 이어지는.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안가밖에 없고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도 없는 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식은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만 딱 있어. 공성을 보고 있을 때. 그럼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는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망념 봉공이야. 봉공이 되니까 온갖 나쁜 데 해도 다 봉공이네 괜찮다 하지만 망념 봉공을 알게 되면 나쁜 짓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불교 수행은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이 아니에요.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아는 수행. 공성을 아는 수행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이 도달했을 때 아라이식 기능을 잃는다. 있는데 능가경에서는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아리아식이라 하는 이름을 버린다. 왜? 아리아식은 이 의식을 통해서 정보가 아리아식이 계속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생겨버리면은 그 이미지가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되고 그건 아리아식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게 이게 아라한의 경계가 아니겠나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초능면의 세 가지 기능.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종자식 봅시다. 먼저 개성에서 초능면은 아리아식이다.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이 구조는 초능변을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초능변 최초에 이렇게 능이 변하는 거죠. 그것은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종자식이다 라는 기능적 측면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다. 명칭은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 초능면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에게 초능면의 본질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초능변의 세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종자식.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타나식. 아타나식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성숙시키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타나식은. 그래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유식 30송에서는 그걸 빼버린지 모르겠어요. 왜 빼버리면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이 아타나식. 예. 자, 아리아식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죠. 아까 소유는 인식 대상인데 능력은 뭡니까? 인식 주관이죠. 인식하는 주관 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능소를 나누면 그래 되는 거죠. 예. 수업 이걸 들어와서 좀 보면 이걸 좀 들어보면 안 되겠느냐 하던데 전혀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괜찮아 들어보라 그러시죠. 아 근데 이게 많이 너무 어려워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연이 되면 또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냥 간단한 불법의 저게 인연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 그랬어요. 이는 불교만을 위한 가르침은 올바르지 않아. 불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요. 진짜 요가 명상할 때 요가를 좀 하고 조금 뒤에 하는 그런 명상을 하는가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들어 나중에 오면 뭐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시간 다 됐고 그냥 질문 받죠. 예. 질문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리아식하고 말라식이라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말라식은 아리아식의 종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아리아식을 의지해서 튀어나온 게 말라식이에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잘못 오인하고 있죠.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즘 말하면은 짝사랑이지 짝사랑.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아리아식은 무한데 말라식은 아리아식이 무아를 모르고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라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식에 의식이 영향을 줘가지고 존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식이 연모식이에요. 더럽다는 오염시키는 다른 주변을 오염시키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인간의 의식 속에 지금 있다는 그죠? 말라식이 예? 말라식이냐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식 속에서 지금 좀 아니 의식은 아리아식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저희 같은 일반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아리아식 말라식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님 아리아식이라는 게 우리가 참나를 찾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거기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서양 심리학에서 저희들이 배울 때 뭐 옛날에 프로이드가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그 불교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은 아마 말라식 정도를 얘기할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리아식 종자를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은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리아식은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이드가 불교를 모를 때 그래서 이제 그 칼 융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유식의 영향을 받아서 내놓은 게 집단 무의식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불교 영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고 최신청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상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기 이렇게 흔들 때 잠들 때 우유를 먹이면 먹는다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먹는 건 뭐냐 이게야.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되죠. 이게 자꾸 코고 걸면서 들컹거리면서 가는 게 뭐냐 이게야.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왜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고 왜 그러냐 이게. 그럼 말라식하고 아리아식 둘 다 무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무의식인데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아리아식이 좀 더 광범위하고 전 온 우주가 그냥 아리아식이야. 자기를 포함해가. 굉장히 그럼 크게 이렇게 보는 게 그게 근본이야. 근본식이라 그래. 그럼 말라식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렇죠. 파생되는. 의식도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파생되어 나오고
눈에 보니 이 물질계도 전부 다 아리아식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다. 그럼 그것이 파생되어 나왔다 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도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 소리도 없어. 근데 그 파장이 눈으로 오면 색깔로 인식하는 거예요. 파장이 코로 오면 냄새를 인식하고, 파장이 귀로 오면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세계인데, 그래 인식하는 게 뭐 마음이야. 마음이 파장을 전부 다 모양과 색깔, 냄새, 소리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엉뚱한 말일 수도 있는데 참나를 찾아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네, 아리아식은 참나가 아니에요. 참나가 그러면 어떤 게 참나입니까? 참나는 무아의 아가 참나야. 어쩔 수 없이 참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진짜 어떤 실체로서 아락하는 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참나가 홀레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 참나라 하는 게 이제 요즘 아까 막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성불교에서 아라고 얘기하는 무아의 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참나의 내용이 무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자꾸 아아 하니까 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은 무아예요. 무아하고 홀레지하고는 다른 겁니까? 좀 성격이 다르죠. 얘기하자면. 그럼 참나라는 거는 뭐 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참나라는 게 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공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지락 하는 말도 없어요. 본래지락 하는 말 왜 했습니까? 그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본래지락하고 얘기하는. 본래지락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 갈짓자. 예? 갈짓자. 그러니까 본래지락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선쪽에서는 본래 쪽에서 말하는 거는 전에 큰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책이 아, 책에도 없어. 나 처음 들어봐. 저기에서 나옵니다. 저 홀레지 용어들이 육조 단경 때 본래지락 하는 것보다 근본지라는 말을 쓰죠. 예, 근본지. 근본지란 말을 쓰죠. 근본지란 말을 쓰고, 또 이제 근본지 다른 말로 쓰죠. 공적지라 하는 말을 씁니다. 공적지. 공적지. 공적지 다른 이름이 공적 영지를. 이게 이제 근본지. 이 무분별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요. 공성이라는 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진짜 아니 좀 확실하게 잘 공성이 상을 없애버려 전부 다. 상을 다 없애요. 부처를 만들거든. 부처가 되거든. 그래서 공성의 다른 이름 불성이란 말을 써.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성이나 공이랑 같은 말인데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 자, 그 자성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인간은 자성이 없어.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렇지.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냥 비어있는 공이 바로 물질이다. 수상의식도 또한 그거 같다. 수상의식이 뭐 정신이잖아요. 마음도 또 그거 같이 비었다. 그래 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든 정신이든 하나로 다 관통하는 게 공이야.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은 바로 공정영지를 얘기해. 그때 이제 아마 뭐 성사들이 본래지라고 얘기한다고 저걸 얘기하겠죠. 근데 원래는 공적지, 공정영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한문을 잘 모르겠나 가끔씩 이제 자성번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그런 것들이 좀 귀에서 하는데 뭔가 좀 연결이 될 때 네. 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괜히 그냥 산 올라가면서 혼자서 무시무시 뭔가를 하는데 자꾸 들어봐야 돼요. 이게 용어 자체가 우리가 안 듣는 용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렵게 그런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예. 모양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요.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오존의 다른 이름이 공이에요. 예. 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생기잖아요. 그지? 그건 독립된 게 없잖아. 집은 독립되어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에 있어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뭔가 공이라고 합니다. 집 그대로 아예 공이구나. 사람도 뭔가 마음이 결합되어 있잖아. 결합되어 있기에 독립된 게 없잖아. 사람에게도. 그래서 사람 자체 그냥 공이야. 공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쉬워. 굉장히 쉬운 동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작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법 됐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나 싶어갖고 여쭤보려니까 솔직히 죄송스러워. 그래 그게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반복이 듣고 귀가 이렇게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듣고 이래야 돼. 예,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고 하니까. 그렇죠. 상호 오존하기 때문에 공이다. 독립된 게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 말에는 굉장히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 공이에요 그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 공이야. 이제 미워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없어야지. 요즘에도 생각하는 게 인간 자체가 굉장히 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스스로부터가. 그러니까 지가 못됐는데 남을 비난하는 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비난하다가도 맞지 나도 이러면서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눈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온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눈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